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네, 4월 17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예. 코로나19 예방으로 네. 우리가 손 자주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주의할 게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코 파지 않기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봄철이라 꽃가루가 많이 날리다 보니까 네. 코가 답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코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코 파는 습관 안 좋은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냥 목에 안 좋아서 하는 얘기가 네. 아니고 엉뚱하지만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를 뽑는 네. 이그 노벨상의 네. 수상 내역을 보면 그 안에 코파기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네. 청소년들이 통계인데 네. 청소년들이 하루에 4번 코를 판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뭐 청소년들만 파는 게 아니라 사실 어른들도 몰래 많이 파실 거예요. 저요? 네. 그런데 뭐 일단 손가락에 있는 바이러스가 뭐 코 속에 들어가기도 쉽고요. 그렇죠. 또 손톱이 또 뾰족하잖아요. 맞아요. 코 속에 점막에 상처를 입혀서 세균이 들어가기 쉬우니까 참 안 좋겠습니다. 그 아침 지금 식사 중이시거나 네. 식사 전이신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네. 이 코딱지가요. 네. 뭐 맞는 얘기잖아요. 네, 코딱지. 그럼요. 코딱지가 이 바이러스하고 먼지가 뭉친 건데 네. 이 코딱지를 파고 파고. 이것저것 만지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하고 어이구, 네네. 인사를 하고 그러면 네. 이 병원체가 많이 퍼지겠죠. 그래서 코 파더라도 네. 손 씻고 코 파고 손 씻고를 좀 힘들겠네. 네, 굉장히 귀찮을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코를 파지 않는 게 맞습니다. 가장 좋으시겠죠. 코가 좀 답답하실 때는 코 주변을 문지르시거나 네. 아니 코를 푸시거나 아니 물로 헹궈내시거나 또 식염수로 세척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좀 잘 관리를 해주시면 그럼요. 좋겠네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얼마나 더 올까요? 네,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건조함을 달래줄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내일 새벽에 충남 내륙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남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대전 낮 기온은 17도로 어제 낮보다 7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은 황사의 영향으로 늦은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지나 동해상으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19도, 세종 19도, 논산 1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7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전에 물결이 4m까지 거세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후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잖아요.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바뀐 일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단어 하나가 또 있어요. 새롭게 나온 네. 홈테인먼트라고. 홈테인먼트. 홈 더하기 엔터테인먼트. 그렇군요. 네. 홈, 집에서 엔터테인먼트, 뭐 즐거움을 찾는다는 건데요. 그렇죠. 뭐 집에서 뭐 요리를 할 때 쓰는 요리 기구라든지 또 운동 기구, 게임기, 홈 카페, 뭐 인테리어 용품 이런 것들의 제품의 가격이 껑충 뛰었다고 하네요. 껑충도 껑충이고 못 구한다고도 하는데 네. 그래요. 이 저 달고나 커피 우리 방송에도 나갔었잖아요. 유행하면서 뭐 400번에서 한 뭐 4,000원까지도 적어야 된다고 네. 그러는데 요 회핑기가 따로 나왔다라는 거 대단하죠. 너무 좋은데요? 예, 그리고 네. 어떤 게임기는 하늘의 별따기래요. 구하기가 뭐 마스크 사기보다 어렵다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다들 뭐 각자의 방법으로 다 집에서 즐기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이 모든 것들이 다 홈테인먼트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는요. 홈테인먼트 집콕이 행복해요인데 저는 하나 추천을 드리면
뭐 위험하지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허 해서 붙이는 양궁. 아, 양궁. 요거 사서 가족끼리 좀 게임도 하고 그러면 네. 운동도 조금 되고 오. 괜찮지 않나 싶어가지고 추천을 좀 하고 싶어요. 네. 다양한 사진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연 보내주실 수 있는데 또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맞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이제 금요일 첫 소식부터가 만나겠습니다. 네. 문화나들이 시간인데요. 행복한 집콕을 위한 분들한테 참 좋은 소식인데 네. 연극이 사실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네. 소극장들이 전부 다 연극을 중단한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아쉬워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까 네네. 하는데요.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매년 열리고 있는 대전 연극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네. 궁금하시다고요? 예, 그 현장을 먼저 만나보시죠.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무대 위를 누비던 배우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잠시 동안 관객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다른 방식의 소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한다. 새로운 시도로 진행되고 있는 2020 온라인 대전 연극제. 지금 만나보자. 대전의 연극 역사를 써내려가며 차곡차곡 만들어낸 28번의 연극제 무대. 그리고 2020년 4월 그 29번째 시간이 시작됐다. 대전 연극은 어떻게 보면 대전 연극제 그리고 본선 대한민국 연극제를 통해서 많이 발전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연극제에 있어서 가장 큰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극제는 어떻게 보면 대전 연극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가장 대표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 대전 연극제가 시작된 현장. 하지만 올해는 기존의 연극제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연장이 휴관하고 계획된 공연이 하나둘씩 취소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연극제를 개최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고. 감독님이나 관계자분들은 그때그때마다 온도 체크, 극장 소독, 방침대로 소독 한번 하고 예전까지는 그 예술의 전당 앙상블 극장에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회가 큰 대극장에서만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관객을 받은 상태로 공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코로나19에서는 선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연극인들도 거기에 함께 해야 되는 게 동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일단 무관객으로 생중계 라이브를 통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공연의 향유권만큼은 보장해야 되겠다. 최근 문화 공연의 새로운 트렌드는 온라인 콘서트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문화예술계도 큰 타격을 입었지만 문화 갈증을 겪는 대중을 위한 특별한 형태의 문화 활동을 펼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대전 연극협회에서도 최초의 온라인 공연을 시도하게 됐다. 관객들한테 더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 한 대는 수동 조작을 하는 카메라를 갖고 와봤고요. 배우들 호흡이라든지 얘기하는 모습들 더 생생하게 담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비로소 2020 대전 연극제의 막이 열렸다. 이번 제29회 대전 연극제가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관객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4월 13일에는 극단 새벽에 해를 쏜 소년, 그리고 4월 15일에는 나무시어터 사회적 협동조합의 삽질, 4월 17일에는 극단 빈들의 봄날은 간다, 4월 19일에는 극단 마당의 곱등이네 집, 이렇게 4개 공연이 관객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번 연극제는 각각 4시와 7시 반 2번의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4시 공연은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이 되고요. 7시 반 공연은 심사로 인해서 4시 공연의 재송출이 진행됩니다. 지난 월요일을 시작으로 이번 주 일주일간 이어지게 되는 2020 대전 연극제.
비록 관객은 멀리서 지켜보지만 현장의 열기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아무래도 연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관객들과의 호흡, 그런 현장 분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관객들과 함께 오롯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연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설레임. 눈앞에 관객분들이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제 마음속에는 한 1,000명 이상 계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경연작 중 가장 첫 번째로 무대에 오른 작품이었던 극단 새벽에 해를 쏜 소년. 지역의 첫 라이브 연극, 무관중 연극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두 차례의 공연을 무사히 마쳤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국인 경성방송국에서 그때 일제강점기에 한글 동요극을 만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아나운서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수요일엔 사회의 힘없는 소수자인 영희와 철수의 이야기를 담은 2인극. 나무시어터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연 삽질이 이어졌다. 그리고 오늘 공연 생중계를 앞두고 있는 극단 빈들. 봄날은 간다라는 작품으로 일제 말에 태어나 온갖 고난을 겪고 살아온 어머니 세대의 고단한 삶의 모습을 풀어내려고 한다. 네, 아무래도 심사의 공정성 때문에요. 우리 지역에 있는 심사위원만 위촉하는 것보다 타 지역에 있는 분도 같이 모시거든요. 이번에는 네 팀을 경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대상을 받게 되면 예선전이니까요. 받게 되면 대한민국 연극제 본선 대회에 나가서 대통령상을 놓고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2020 대전 연극제의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는 극단 마당의 연극, 곱등이네 집을 만날 수 있다. 서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38살 먹은 은우라는 아가씨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그리고 가정의 어떤 문제 이런 걸 다룬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꿈과 희망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대전 창작 희곡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한 곱등이네 집. 사회적 문제에 시사점을 던지는 작품으로 대중에게 공감을 일으키며 작은 위로를 전하려 한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또 시작이네. 못 받은 전화가 있네. 자리들 비웠나? 여자가 나이 들어 제일 중요한 일을 못하고 사니까 그게 전부 살로 간 거지. 왜 그런 걸 저한테 물어요? 아유, 제가 노처녀들인데 누구한테 물어? 아무는 안 하십니까? 해야지. 저희 사회에 있는 현상과 지금 이 공연에 있는 현상에 빗대어 보면 힘든 상황을 연극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공감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엄마랑 같이 할 때 좀 스피드 좀 초반에 좀 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좀 드라마가 좀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콜센터 씬에서 다 잘 해주셨는데 연극의 4대 요소에 관객이 없지 않습니까? 관객이 없이 저희들이 공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들이 많이 보는 연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리얼하게 그래서 진실되게 아마 연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객과 무대를 사랑하는 연극인들의 열정이 우리네 안방까지 들어왔고 그들의 열정이 헛되지 않게 많은 관심으로 함께해야 할 2020 대전 연극제. 현재 온라인 공연이 차례로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접속 티카티카티카티카 어렵지 않아요. 안방에서 편하게 만나는 연극. 놓치면 후회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꽃피고 있는 문화예술 이야기. 2020 대전 연극제는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인 온라인으로 대중에게 감동, 웃음, 위로,
사랑 등 수많은 행복을 전하며 열정이라는 커다란 꽃을 피워가는 중이다. 네, 대전 연극계에 참 열심히 활동하시는 네. 저 이제 아는 지인분들도 오. 많이 모습이 보였는데 네. 온라인으로 연극을 본다 참 이색 시도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직접 가서 보게 되면 객석이 정해져 있잖아요. 숫자가. 네. 근데 이제 온라인이면 한 분, 뭐 100분, 1000분, 10,000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하시고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동영상 플랫폼 그 요즘 땡튜브라고도 하고 뭐 네. 너튜브라고도 표현하기도 네네. 하는데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대전 연극협회 치시고 그 해당 채널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뭐 인터넷 접속만 되면 어디서든 볼 수 있으니까 무료잖아요. 너무나 무료로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기회죠.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오후 4시와 7시 30분 두 차례 그리고 일요일도 같은 시간에 본 공연이 이제 송출이 되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연극제 기간인 이번 주부터 연장을 해서 다음 주까지 지금 함께했던 한시적으로 네 가지 연극을 노출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월요일, 수요일 못 본 연극을 몰아서 볼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집순이에겐 딱이네요. 네. 이번 주말에 할 일 많아서 좋아지시겠어요. 네, 아우, 신난다. 내 편이나 보시면 네. 집순이 되시고. 이번에도 집콕 쪽들이 좋아할 저희들이 이제 사연을 소개를 네. 할 텐데 봄을 만끽하고 TV로 편안하게 강릉의 곳곳을 둘러볼 수 있게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 지금부터 강릉으로 가보시죠. 자, 생각을 좀 해보자요. 봄 풍경을 어떻게 하면 이 안방까지 슝!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시국인 만큼 이 친구랑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친구냐고요? 바로 짜잔! 봄 드라이브를 함께 떠나보려고 해요. 우리 한번 자동차 안에서 봄 풍경 제대로 즐겨보실까요? 출발! 우! 벌써 오셨네. 아이고. 자! 빨리 타세요, 감독님. 출발해야 돼요. 빨리. 아우, 잠깐만. 그래도 이제 차에 탔으니까 제가 한번 이거 송수육제 제가 가져왔거든요. 뿌리는 거라서. 감독님도 좀 뿌려요. 출발합시다. 자, 이곳은 바로 서퍼들의 성지라고 하는 금진항입니다. 모두 다 밖을 봐주시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 막 근데 진짜 한 명도 없다. 봄인데 아쉽긴 하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도 안 계시다 보니까 뭔가 또 훨씬 깨끗해진 바다, 봄 풍경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동차 안에서만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최고의 깨끗한 자연 환경을 바로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여기 강릉 드라이브 하면 떠오르는 곳 헌화로입니다. 왜 여기를 와야 되냐 하냐면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바다랑 가장 가까운 도로가 바로 이 헌화로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밖을 못 나가도 이렇게 자동차 안에서 바다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마치 해변에서 보는 듯한 느낌 느껴보실까요? 짜잔. This the realest shit I'll ever write. Maybe 'cause it's all I know. Life don't let you write twice. One continuous note. The ink in my pen is life. No erasers, no. Some people scribble across the line. 제가 강원도가 고향이라서 그런지 이 동해 바다만한 데가 또 없어요. 맑죠, 푸르죠, 그리고 또 뭔가 뻥뻥뻥 뚫리는 느낌. 아무것도 없습니다. 뻥뻥뻥.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자동차 안에서 봄을 느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를 타고
이 해안도로를 따라 뻥 뚫리는 드라이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막 여행 온 것 같고 너무 신나. 정대야. 안녕 기암괴성. 반가워 얘들아. Rusty the snowman was a jolly happy soul with a corncob pipe and a button nose and the eyes made out of gold. Frosty the snowman is a fairy tale they say. 아니 오늘 제가 사실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나가고 싶었던 포인트가 몇몇 군데 딱딱딱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절대 나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자동차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봄 풍경을 전해드리는 걸로 만족하도록 할게요.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하지마. 오늘은 자동차 안에서 있는 걸로. 감독님도 좀 유지해주세요. 거리. 아시죠? 조금 더. 그렇지. 그 정도면 또 예쁘게 나올 것 같아.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피디님 노래 깔아주세요. 여기서 흩어져 둘이 갈아요. 오예. 좋았어.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같이 오자 그럴 텐데. 남자친구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동안 저희가 여기는 또 모래시계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저 다리만 건너면 모래시계가 보이겠지만 여러분 저기 보이세요? 혹시 보이실까? 저기 저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다 떨어지면 1년이 지나간다는 그 모래시계. 나 지금 나가고 싶어서 떨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아무튼 저 모래시계도 정동진역이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정동진에 오시면 한 번쯤 둘러보셔도 되게 좋을 곳입니다. 이제 시간 3월이니까 저만큼 모래가 남았네요. 1년 시간 잘 흐르고 있습니다. 오케이 봄이네. 출발하죠. 렛츠고. 여기 괜찮다. 까맣고 짤막짤막하게 탁탁탁 보여주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동진역? 여기 정동진역. 제가 또 KTX 타면서 딱 여기 봤거든요. 근데 정동진역이 진짜 역을 내리자마자 바다를 볼 수가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리면 하나같이 포토스팟으로 사진 촬영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난 혼자 와서 못했어. 정동진역.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역인데 어쩔 수 없지. 갑시다. 진짜 내리면 너무 예쁘거든. 이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강릉 통일공원이에요 여러분. 이 배 안에 직접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나 여기 한번 또 와봤었잖아요 예전에. 좀 보여드릴까요? 짜잔, 여기는 강릉 통일공원입니다. 그 서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배 안에 들어가시면 진짜 해군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느껴보실 수가 있고, 이 앞에는 또 잠수함이 있어요. 그때 그 북한이 타고 왔던 잠수함. 이렇게 오셔서 뭔가 직접 다 보실 수 있는,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이러면 또 색다른 체험이 되시죠. 사실 이런 큰 배를 타볼 기회가 없잖아요. 한번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출발. 너무 예쁘다. 여러분, 저는 지금 강릉에 경포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봄하면 벚꽃이잖아요. 벚꽃이 봄이고 봄이 벚꽃입니다. 지금 진짜 벚꽃이 만개해서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대박. 너무 예쁘다. 이게 오라고도 못하고 오지 말라고도 못하겠고 가라고도 못하겠고 자동차로 즐겨보라고도 못하겠고.
진짜 너무 예쁜데 이 느낌 느껴보시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자, 의외로 괜찮은데. 네. 제가 지난번에 직접 저도 했잖아요. 예, 꽃 구경을 제가 드라이브 스루로 했었는데 네. 제 위급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드라이브 스루 그냥 시티 투어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화면상으로는 한 번도 안 내렸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요. 참 요즘 같은 때는 저희가 좋은 곳을 많이 소개해드리면서도 네. 뭔가 가보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도 맞습니다. 참 애매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궁금하시면 차에 타셔서 한 바퀴 휙 돌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기름값도 좀 내렸잖아요. 네. 네. 차창 밖으로 그리고 영상으로 만났던 봄이지만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코로나19 뭐 절대 그런 일 없겠죠. 네. 네, 내년에 직접 만나는 걸로 하고 오늘 그리고 올해 봄에는 이걸로 좀 만족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건강톡톡 시간인데 그 전에 광고를 좀 해야죠. 그럼요. 오늘 이제 사진 사연 주제가 그러니까요. 저와 같은 이제 집돌이 집순이 분들께서 아니 별명 생기겠어요. 아예 집돌이 집순이는. 이미 뭐 다 정평이 나 있습니다. 홈테인먼트 집콕의 행복해요인데요. 아마 지금 아침이 좋다 시청하고 계시면서도 사진 하나 딱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이 즐길 거리들을 공유하자는 얘기니까요. 네. 예, 뭐 하고 즐기시는지 엔터테인먼트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건강톡톡 시간 마련했는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이제 평균 연령이 올라가서 장수 시대인데 건강관리법 중에 하나가 바로 치아 건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치아가 건강한 게 또 오복 중에 하나라고 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또 2018년부터 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네. 임플란트 시술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시죠. 맞습니다. 요즘에는 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좀 젊은 층에서도 임플란트 시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래서 오늘 건강톡톡 시간에는요. 치아 건강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기 치과의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만난 치과 의사 중에 제일 잘생기신 것 같아요. 우와, 네. 예전에 어르신들은 뭐 대부분 틀니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임플란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임플란트 시술 정확하게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 임플란트라고 불리는 인공치근을 식립을 하고 그 위에 보철물을 만들어서 저작 기능과 심미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보통 자연 치아가 사고나 치주 질환, 노화 등으로 상실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보존해주는, 그것을 대체해주는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치아가 상실이 되게 되면 씹는 즐거움도 많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삶의 즐거움도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대신해 주는 것이 임플란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치아가 상실이 되면 그 사이로 음식물도 많이 끼게 되고 주변으로 충치나 치주 질환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또한 상실된 치아 주위로 나머지 주변의 치아들이 공간을 채워들면서 치열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실된 치아는 반드시 수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임플란트 뭐 정말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직접 임플란트를 시술을 해보지 않으면 이제 뭐 자세한 구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김에 임플란트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임플란트는 크게 임플란트라고 불리는 인공치근, 그리고 그 위에 어버트먼트라고 불리는 지대주, 그리고 머리 모양을 형성하는 크라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임플란트라고 하는 인공치근은 잇몸뼈 부위에 식립이 되어서 자연 치아의 뿌리 기능을 하게 되는 구조물을 말하고요. 이 인공치근이 뼈에 단단하게 붙게 된다 그러면 그 위에 지대주라고 불리는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게 되고 그 위에
자연 치아 형태를 갖추고 있는 크라운을 장착하여서 자연 치아를 대신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네. 네. 근데 저 사진 화면을 보니까 네. 그 건강을 위해서 오. 치아를 건설을 하는군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굉장히 신기한데 그 임플란트의 구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또 나이가 또 지긋하신 어르신분들은 네. 내가 무슨 임플란트냐, 맞아요.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임플란트를 할 때 나이 제한은 있는지 또 시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임플란트를 하시기에 앞서서 연령이 많으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은 말씀드리면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임플란트 성공률은 크게 유의할 만한 차이는 없습니다. 임플란트의 역사는 거의 5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초기에 비해서 임플란트의 형태나 표면 처리들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성공률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 아까 제가 틀니 얘기를 또 한번 해봤지만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틀니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틀니랑 임플란트랑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틀니랑 임플란트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틀니는 쉽게 생각하시면 잇몸에 끼워 넣는 보철물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전체가 상실이 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상실이 된 경우 틀니를 고려하시게 되는데요. 틀니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플라스틱이 입안에 들어가 있고 저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잇몸에 상처를 주기 쉬워서 불편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틀니랑 달리 뺐다 꼈다 할 필요가 없이 입안에 고정을 하고 저장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틀니에 비해서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 사진으로 보니까 네. 정확하게 구분이 가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뭐 임플란트가 무조건 더 적합한 건 아니겠죠. 뭐 때에 따라 뭐 틀니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치조골이 약하거나 잇몸뼈가 많이 부족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못하고 틀니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혹시 치아가 없는 분들도 혹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지도 좀 네네네. 궁금한데요. 네. 네, 우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치아가 상실된 부위를 수복해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치아가 하나도 없다고 하셔도 임플란트 시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전악 임플란트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필요한 부분에 임플란트를 부분적으로 식립을 하고 그 위에 고정성 보철물을 연결을 해서 저작 기능도 심미 기능도 회복시켜주는 것이 전악 임플란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시술이다 보니까 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 만성 질환이잖아요. 네. 뭐 당뇨도 있고 그리고 뭐 고혈압도 있고 네. 하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이 이제 임플란트 하는데 좀 뭐 잘못되지 않을까? 네,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영향이 있나요? 네, 우선 요즘에는 고혈압이나 당뇨같이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이 약물을 통해서 잘 조절이 되고 있다면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데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당뇨같이 상처가 낫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CT 같은 것을 촬영을 해서 컴퓨터로 모의 시술도 해보고 최소한의 상처를 줄 수 있는 최소 절개 방식을 통해서 통증이나 상처가 낫는 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야, 임플란트 역사가 아까 50년이라고 네. 그러셨는데 그만큼 많이 좋아지고 이제 발전을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안심하고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사실 저도 그렇지만 치과 가기 참 치과는 일단은 네. 문 앞에 서면 그 소리가 일단 네. 맴돌잖아요. 그러니까요. 저처럼 좀 치과 가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또 임플란트 시술도 굉장히 좀 불안하고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시술도 있을까요?
네, 치과 오시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되게 무서워하십니다. 네, 무서워요. 소리도 그렇고 공포감이 있는데 우선은 치과 임플란트 수술이라 그러면 수술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예. 무서워하시고 치아 공포증이 나타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수면 내시경 같은 방법을 통해서 약물을 이용해서 진정요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요법이란 전신마취하고 달리 완전히 잠드는 것이 아니고 의식도 존재하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마음을 안정시켜주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치과 공포증이나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편히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수술 후 안 좋은 기억을 좀 어느 정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치과가 무서우신 분들은 진정요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겁 많은 분들을 네. 위한 진정 요법이 또 있다는 얘기죠. 다행이네요. 겁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임플란트 시술은 당연히 이제 좋다라고 요즘에 많이들 얘기해서 네. 하고 싶은데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 네. 나 임플란트 3개 했어. 오, 부자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네. 2018년도부터 이제 보험 건강보험 적용도 되고 뭐 보험이야 개인적으로 따로 들은 분들도 네. 계시겠지만 어떻게 저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나요? 네.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누구든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단지 개수의 제한은 평생 현재는 2개까지 적용이 되고요. 또한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무치약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틀니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앞서 이제 치아가 없어도 임플란트 치료는 가능하다고는 네네. 하셨는데 그럼 혹시 치아가 있지만 충치가 너무 많거나 또 치아에 염증이 있는 분들도 네네. 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할까요? 네. 치아가 손상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구강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강질환은 크게 충치 혹은 풍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풍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치주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주염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에서 염증이 생기고 세균이 생겨서 치조골, 즉 치아를 받치고 있는 잇몸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치조골이 파괴가 되고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의 양이 줄어들면서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네. 보통 이 치주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초기에 증상을 느끼셔도 치료를 잘 받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급속히 발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잇몸뼈가 많이 손상이 돼서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치아 관리는 꾸준히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그렇게 관리를 하다가도 아무래도 이제 뭐 잘 못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임플란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잇몸 뼈가 좀 이제 뭐 부족하거나 약할 때 이런 상황도 임플란트는 가능한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잇몸뼈가 많이 부족하거나 잇몸뼈가 약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이것을 임플란트 뼈 이식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가 잇몸뼈에 들어가서 안정이 될 때까지 잇몸뼈를 대체할 수 있는 보강제를 보충해 주는 것인데요. 임플란트 보강제의 종류에는 자가골도 있고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들이 있습니다. 네. 이 중 자가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뼈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골 재생, 골 형성 능력도 많이 뛰어나고 네. 또 감염 가능성도 많이 줄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환자 본인의 뼈를 사용하면 확실히 부작용도 줄고 그렇겠죠. 훨씬 좋을 것 네네네. 같은데요. 또 앞서 치조골이라는 게 그 잇몸 뼈라고 하셨는데 그 임플란트 시술할 때 좀 많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겠어요.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잇몸뼈, 치조골 안에 완전히 들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주염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서 골폭이 많이 줄어들고 골의 양이 없다고 하면 임플란트가 뼛속에 완전히 잠기지 못하고 자연 치아의 뿌리만큼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부족한 부위를 우리가 인공 물질로
이거를 보충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럴 때 하는 것이 임플란트 뼈 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뼈 이식을 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기간이 이제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되나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네네네. 그 이유는 임플란트라는 인공치근이 잇몸뼈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 뼈 이식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인공뼈 안에 완전히 잠겨 있어야 되는데 골폭이 좁거나 골의 양이 적다고 하면 치조골로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보강을 해주어야 되는데요. 네. 이 재료들이 이 치조골에 단단히 붙게 되는 이 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임플란트가 그 뼈에 들어가서 다시 또 단단하게 되는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본다고 하면 네.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간혹 임플란트를 하면서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하는 경우들이 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조골이 골 형성을 하는 기간과 임플란트가 치조골에 단단히 붙는 기간이 합쳐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짧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네. 그리고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건강한 치아를 갖기 위해서는 네. 반년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임플란트 뼈 이식을 한 후에는 네. 또 뭔가 뼈 이식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주의할 사항이 많아질 것 그러겠어요. 같거든요. 네.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임플란트 뼈 이식을 동반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요, 잇몸을 절개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절개한 양이 일반적인 수술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도 좀 많이 부을 수 있고 네. 멍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놀라시는데요. 네. 놀라실 건 없고요. 임플란트를 하는 과정 중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임플란트 뼈 이식을 하고 주의해야 될 상황은 아무래도 뼈 가루나 뼈 조각을 쓰기 때문에 네. 그것들이 이제 우리 이에서 피가 나면 거기에 섞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시니까 그것을 자꾸 뱉어내시게 네. 되고 그렇게 되면 상처가 음압 때문에 계속 벌어지고 네. 터지고 해서 계속 출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피를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삼켜주시거나 너무 못 삼키겠다, 너무 힘들다 하시면 휴지 같은 거에 가볍게 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뭐 임플란트 관련돼서 지금 많은 말씀도 나누고 있는데 임플란트를 내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치과에 갔는데 얘기를 네. 했어요. 근데 이제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겁도 좀 나고 네. 이제 비용도 그렇고 했는데 결정했어.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이제 결정하기까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 이제 요 상황은 이제 임플란트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 네.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치아가 많이 없으시면 아무래도 씹는 것도 불편하시고 심리적으로도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임플란트는 수술이다 보니까 네. 시술 기간도 좀 많이 길고 임플란트를 한번 하게 되면 오랜 기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치조골 상태에 따른 계획입니다. 내가 어떤 임플란트를 어느 위치에 해야 되고 어떠한 치조골 이식을 해야 되는지 네. 정확한 수술 계획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한 임플란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후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일반적인 치아도 치주, 즉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치석이 생긴다면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치아랑 달리 신경도 없고 감각도 없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다고 하면 초반에 알아챌 수가 없어요. 알아챌 수가 없기 때문에 사후 관리, 즉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셔서 잇몸 치료도 받고 스케일링도 하시고 네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풀러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임플란트는 사후 관리를 통해서 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고 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는 게 이제 아니라.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치과를 자주 갈 수 있는 방법은 네. 이제 우리 선생님처럼 저렇게 말씀도 나긋나긋하게 하시고 잘생기신 분이
주치의면 네. 자주 갈 수밖에 없겠어요. 이제 자주 가실 수 있겠죠. 저도 문득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데 좀 네네. 찾아가 봐야겠네요. 그래요. 이제 네. 또 뭐 자세한 말씀 들어봤는데 네.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또 주신 궁금증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뭐 치아 건강과 뭐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문 네. 받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70이 되신 아버님이 틀니 대신에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임플란트를 한 번 하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내용인데요. 한 번 하면 얼마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치과에서는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는 우리나라에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된 정도가 한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의 식립 기간은 굉장히 길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 논문 사례 같은 것을 보면 15년 이상 사용하신 기록들이 보통 8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식립 기간도 길고 사용해야 되는 기간도 긴데 임플란트는 잇몸 뿌리와 머리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잇몸 뿌리가 치아의 치조골에 단단히 붙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치아 머리만 교체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쓰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영구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후 관리.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모든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제품을 구입을 해도 네. 내가 잘 쓰면 기간이 연장되는 것처럼 네. 임플란트도 막 하면 10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15년, 또 사후 관리 잘하면 더 또 긴. 반영구적으로도. 그러니까. 네. 자, 뭐 참고가 되셨죠? 이번에는 40대 남성인데 이거는 제가 봐도 아닌데 네. 최근에 임플란트 했는데요. 당분간 음주나 흡연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의사 선생님 당연히 그 얘기 하시죠. 이유가 있는지 좀. 네. 네, 임플란트 하시고 이제 흡연을 하시거나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것이 저 술 언제 먹을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음주 같은 경우에는 술 후에 하시게 되면 그 부위의 혈류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붓기라 그러죠. 붓기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하고 그것을 꼬매놨는데 봉합을 해놨는데 붓기가 증가가 되면 그 부위가 벌어지고 상처 부위가 벌어지게 되면 그 부위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되기 쉽습니다. 흡연도 마찬가지인데요. 잇몸 건강에 있어서 흡연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담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물질이 염증을 일으키기 쉽고 또한 니코틴 성분들이 치아에 갖다 붙고 임플란트에 붙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잇몸뼈가 많이 녹아내리고 결국은 임플란트의 실패까지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절대 음주 그리고 흡연은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한데 얼마나 안 하면 되나요? 보통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임플란트 시술하시고 이번 기회에 금연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술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완전히 단단하게 붙고 우리가 실밥을 풀고 그 이후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거는 괜찮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 내 치아를 담당하는 주치의 선생님한테 이제 진료 받으러 가서 물어보는 거죠. 이제 돼요? 그래서 돼요. 그러면 하면 그런데 되잖아. 된다고 하실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방송 네네. 보시는 분들 술, 담배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톡톡 치아 건강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효율적인 건강검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올려줘야죠. 게시판에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유철기 치과 의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저기 날씨 또 알아봐야 되겠죠. 비가 오고 있는데요.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현재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앞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내일 새벽에 충남 내륙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남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대전의 낮 기온 17도로 어제 낮보다 7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은 황사의 영향으로 늦은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지나 동해상으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19도, 공주 17도, 논산 1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7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전에 물결이 4m까지 거세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후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날씨까지 알아봤는데 저희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방송 보시면서 저희들한테 사연을 보내주시면 사연을 어디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네. 나왔네요. 네.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네. 참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한번 그럼요.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가 홈테인먼트 집콕이 행복해요였습니다. 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3282번님 5마리로 시작한 구피. 구피가 번식력이 어마어마한데 와. 200마리가 됐네요. 오. 큰 어항, 작은 어항의 어미랑 새끼를 나누기도 바쁘네요. 그저께도 2마리가 40마리 정도 나왔습니다. 와. 구피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들 키워보세요. 야. 많이 어렵지 않다고 그러고요. 네. 구피는 이제 낳으면 새끼들을 잡아먹을 수가 있어서 어머. 어항을 분리를 해야 된다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구피 키우시거든. 바쁘시겠어요. 정말 부자시네. 예, 5마리가 200마리가 넘었어요. 우와. 네, 좋은 취미십니다. 네. 7471번님, 호두파이도 만들고 쑥두더와 콩 인절미도 해보고 네. 이것저것 다 해보게 되네요. 직접 하는 음식은 모양이 조금 덜 예뻐도 맛은 최고랍니다. 건강 최고잖아요. 그럼요. 네, 인절미가 맛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네, 아주 근데 먹음직스러운데요. 양이 좀 커 보이긴 합니다. 네. 한 입에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호두파이도 맛있어 보였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8407번님 드디어 나타났군요. 아하. 네, 요즘 유행하는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봤어요. 400번 정도 저어줘야 한다던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저었다고. 오. 최고 기록은 4000번까지 있으니까. 네. 요즘에 휘핑기가 새로 나왔다니까 뭐 네. 구입해서 해보시면 어깨 관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야, 맛스러워 보입니다. 네. 저희 사진인데요? 와, 7658번님, 두꺼운 매트 사서 열심히 홈트를 하고 있어요. 동영상 보며 운동 동작을 따라하기도 하고 TV를 보면서 대나무 밟기 운동도 해요.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TV 보시면서 하기 딱 그러게요. 좋죠. 네. 조금 아까는 저희 화면에 나왔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참, 잘생겼네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1503번님, 야, 이분은 커피구나. 어머. 전 집에서 달달한 디저트와 함께 원두를 직접 갈아 커피를 즐긴답니다. 저희 집 홈카페에 우와. 꽤 근사하죠? 은은한 커피 향에 취합니다. 야. 저것도 진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닐까요? 향긋한 커피와 함께. 조만간 카페 오픈을. 그러니까요. 네. 야, 진짜 원두를 직접 준비를 하시고 오는구나. 네. 7813번님, 요즘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재밌는 거리가 이슈되고 있는데요. 저는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들으면서 퀼트하면서 즐거움이 몇 배가 되는 걸 느낍니다. 트로트가 또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들으면서. 도마쳐도 당신뿐이고. 네. 와. 자, 0619번님, 삼남매와 함께 슬기로운 집콕 생활 위해서 전래놀이나 보드게임 열심히 합니다. 네. 또 반려식물도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슬기로운 집콕 생활로 코로나19 잘 이겨냅시다. 화이팅! 저분도 아이들하고 네. 하는 게 전래놀이도 좋고 보드게임도 좋고 저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야, 참 잘하네요. 네. 6204번님, 사용 안 하는 물건들을 찾아서 중고 사이트에 판매하고 있어요. 오호. 벌 수도 없고 있으면 안 쓰는 물건들을 네네네. 판매합니다. 판매를 자주 하니 남편이 자기도 팔 거냐고 하네요. 안 사서 못 판다 그러세요. 네, 여보, 당신은 안 팔 테니 걱정 마세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네. 어머.
야, 정말 알찬 사연들 많이 만나봤네요. 네. 네,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마을 탐구 생활, 미식가들의 입맛을 한 방에 사로잡은 봄철 별미, 실치를 만나러 당진 장고항 1위로 갑니다. 산지에서만 싱싱한 회로 맛볼 수 있다는 실치를 잡고 맛보고 실치포까지 만드는 이야기 함께해 주세요. 코로나19로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네. 가장 많은 고생하신 분들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의료진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의료진들을 위한 응원 캠페인이 추진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덕분에 챌린지인데요. 해시태그를 다시고 덕분에 챌린지, 덕분에 캠페인, 네. 의료진 덕분에 이렇게 문구를 넣고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를 잘 활용하셔서 네. 사진을 업로드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수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따라해 보시죠. 손바닥 얹고 딱 엄지척을 해주시면 짠! 이게 네. 바로 존경합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추후에 배지로 제작해서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들 의료진에게 증정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많이들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인사드리면 이제 월요일 날 뵙겠네요. 네.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